안녕하세요. 대업이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운주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 이제 주가의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길게 보게 된다고 하면 5월 17일부터 주가의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좀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시장과 디커플링 현상을 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역시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운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특징적인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 말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금일 영상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해운 같은 경우 앞서서 뭐 차트적인 흐름세를 잠깐 보긴 했지만 5월달 정말 강한 상승의 이 모멘텀을 받아주었습니다.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된 유조선 매각 협상까지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 RSI 수치를 보더라도 과매수 구간에 속해 있었죠.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는 그런 현재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대한해운이 사우디 국영선사와 초대양 유조선 4척에 대한 매각 협상을 진행을 했다. 뭐 VLCC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사우디 국영선사와 매각한 것도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점이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하나오션이랑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되면 함께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이제부터 발현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1분기 영업이익이 1267억을 기록을 하였다. 전년 대비해서 111%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 중에서도 손꼽히는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처음에 뭐 중동 리스크가 발현이 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흥하해운인데 그 이후에 수급의 이동이 존재할 때 실적주가 움직인다. 여기에 대한해운이 속했기 때문에 5월달 굉장히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적적인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 23년부터 24년 그리고 26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는 그런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24년이 정말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죠. 그 이후에 25년과 26년은 24년에 비해서 다소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23년과 비교했을 때 상승하는 흐름세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죠. EPS는 23년과 24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2배가량 상승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BPS도 보게 되면 상승하는 모습이죠. 주당순 자산 가치가 5,500원입니다. 근데 현재 대한해운의 가격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BPS, 주당순 자산 가치보다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렇게 실적 관련된 기사도 나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대한해운은 확실히 해운주 중에서도 실적주로 분류가 되겠구나. 자,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발틱 운임지수인데 발틱 운임지수도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수치가 나온 결과값을 보게 되면 10%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의 이 소매 판매가 하락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비대화 지표도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유효하게 현재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2분기의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 때문에
이 해운주가 모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BDI 지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원자재 가격도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석탄 가격도 보게 되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원자재가 사실은 경기 선행 지표로도 쓰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뭐 다 어떤 거에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철금속과 석탄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근간이 되는 게,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하는 측면은 결국에 경기 회복세를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바로 물동량과 운임비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5월 31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은 6월 3일이죠. 그래서 이 5월 달과 6월 달에 제조업 지표가 또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철강석이든 석탄이든 또 원유든 수요가 증가를 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 물동량 증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해운주 운임비 상승, 그리고 해운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봐야겠죠.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중동 리스크가 심해지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결국에 이 부분도 운임비의 강한 상승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운임비가 상승하면 당연히 대한해운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전에 전쟁 리스크가 또 나오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정세적인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예측을 하기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사항은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또 전달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이 대한해운의 이 가격적인 부분을 살펴보긴 했지만,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과매수 구간이 도달해 주면서 현재 이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 이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주가도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봉의 흐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 파란 선이죠. 파란 선이 아니라 검정선이죠. 이 121선 구간에서 저항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지지에 대한 여부를 봤을 때 이 노란 선 21선과 5일선 구간에서 지지를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121선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에 공통적인 부분은 운임비다. 운임비는 거의 두 가지 측면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그냥 물동량이 증가해서 물동량이 증가하니까 운임비가 상승하는 일반적인 구조, 하나는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슈가 계속되면 이 부분을 통한 운임비의 상승,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찌 됐든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7월 8월 구간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7월 8월 구간에 다시 한번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서서 확인했지만 5월과 6월 달에 이제 제조업 지표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이 운임비도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승 트리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BPS와 비교를 했을 때 BPS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기업 주당 순자산 가치가 5,500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이 가격적인 구간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현재 구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